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도로 대표 김진한이라고 합니다. 로봇 공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생 때 창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로의 대표로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 공학과를 졸업한 만큼 로봇 공학을 가장 유명한 학교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 때 세바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재공 교수님이라고 저의 학과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지, 재난 안전 구조 이런 로봇이었는데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발표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 밑에서 로봇을 배우고 싶다 라는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수님이 한양대 에리카에 계신 걸 보고 이 로봇공학과를 지원하게 됐고, 대학에 와서 지금처럼 정말 재밌게 대학 생활하고 또 로봇을 교육하는 사업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도로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로봇과 AI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도로랜드라고 하는 로봇 캠프 프로그램이에요. 도로랑 랜드 하니까 혹시 놀이동산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공학하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공학을 굉장히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놀이동산 같은 컨셉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흥미 유발, 딱 도로랜드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한테 엄마, 나 로봇공학자 되고 싶어, 아빠, 나 컴퓨터 배워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공대생으로서의 꿈을 가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사실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 도로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도로랜드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큰 공공기관에 있었던 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교육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기관 관계자분들만 만나게 됐는데요. 관계자분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은 이 수업이 잘 끝나는 거였지, 이 로봇 교육이나 AI 교육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어요 에 대한 포커싱보단 말 그대로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 간담회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왜 저희가 로봇을 교육을 하고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는지를 전달했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기관 관계자분들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애가 수학과학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이 현업에서 일하면서 정말 지금도 자기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빠르게 기술이 나오고 있고 지금 새로 채용되는 신입 사원들만 봐도 자기 때와는 너무나 경쟁이 심해지고 내 아이가 나중에 나처럼 돈을 벌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라도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친숙해지길 바라셨고 그거를 교육대에 좀 전달해 주길 바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부 사업에서는 절대 캐치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저희도 그 니즈를 알게 돼서 도로랜드라는 저희만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1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창업이라는 관심을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책을 읽고 이거 창업이란 게 내 인생의 설계에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대학생 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대에서 한 87권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당시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였는데 그 책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 한 권 한 권들이 지금 저 김진한이라는 사람을 정의를 해줬는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많은 그 사회적 성취를 이루신 분들,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든 사람들, 인류에 도움이 되는 뭔가 개발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유통하고 흐르는 그 과정이 실제 제도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일상 속에 물건을 만들게 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도 창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실패하는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했었던 경험들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는 학과에 학생 때 들어오고 나서 로봇 대회를 진짜 많이 교수님들과 그다음 선배들과 같이 나갔는데 1등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등을 위해서 한 10개 혹은 실패하는 로봇들도 막 3, 4개씩 나오고 하는 정도로 밤을 새가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회에서도 예선전만 떨어진 대회도 10개가 넘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실패를 겪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게 창업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게 해준 그 계기가 됐던 경험 같습니다. 매일매일 가장 힘든 건 매 순간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정말 단순하게 보면 창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이 잘 안 벌릴 때 가장 힘듭니다. 돈이 잘 안 벌리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하지만 품질, 가격, 서비스 이 3가지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3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것에 가장 어려움을 두고 있고, 하지만 그걸 제일 잘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인 것 같아요. 아까도 군대에서 제 삶의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데, 제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저는 이제 로봇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로봇이 만들어질 때도 그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만들어진 로봇이 누구한테 사용될 것이고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실제 로봇과 기술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 기술은 유통이 되어도 돼,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야 돼 라는 약속을, 어쩌면 법일 수도 있죠, 약속을 인류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협약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은 창업을 했구나, 실패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았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든 일도 이겨내고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성장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저 이제 로봇공학 전공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뿌듯함을 느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도로에 돈 낸 것 이상으로 받는다, 진짜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크게 행복감을 느끼는 건 저희 직원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또 직원분들이 차를 사시고 집을 사시고, 그러니까 결국 회사의 수익으로, 월급으로 그걸 이루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 가장 뿌듯합니다. 저는 처음엔 열정만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봇공학과 학생회장을 또 하기도 했었었고, 또 로봇공학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이걸 계속 고민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내 돈을 챙긴다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은 직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직원분들을 책임감 있게 급여를 줘야 된다, 우리가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수익성을 고민하게 되고, 그 자본주의를 이해하게 된 게 저의 가장 큰 변화 같습니다. 창업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만들기, 돈 벌기 같아요. 저는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그렇고요, 기술도 뛰어나실 수 있고요, 사람도 잘 대하거나 외향적일 수 있고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본인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고객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큰 도움은 아무래도 창업교육센터, 특히 학생 때 저희가 로봇이란 걸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로봇 교육 비즈니스,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비즈니스가 먹힐까를 위해서 로봇 체험 카페라는 첫 활동을 창업 동아리 때 합니다.
그때 로봇 체험 카페에 들어가게 될 뭐 매트, 현수막 이런 디자인 비용을 지원도 해주시고 재료비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공간을 대관할 수 있게끔 다양한 그 창업 교육 기관들도 연결해 주시고 했던 것들이 첫 시작이었던 만큼 가장 많은 기억에 남게 되고, 나아가서 저희들이 지하에서도 7, 8명이 모여가지고 막 밤새가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필터 갈고 사포질하고 바닥 쓸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 작은 공간에 대한 지원도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하지 마라 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할 사람들은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생 때 창업을 하면 흔히 말하는 자아 조치에 빠집니다. 자기가 뭐가 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대표자가 된 것 같고 창업이라는 멋진 뭔가 도전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흔히 말하는 뽕에 찬다 라고 표현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본인을 망친다 라는 거 알아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힘든 걸 겪고 나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수익성을 고려하지 못했구나,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을 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다가 반성하고 진짜 고객을 바라보면서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대표가 되거든요. 그런 대표들은 창업을 하지 말라 해도 스스로 계속합니다. 반면에 그 허드렛 일 자체 난 대학 나왔는데, 난 좋은 한양대 나왔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후배들이 힘든 것도 경험해봐야 되지만 이왕이면 제가 한 고생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취업을 해도 좋고 혹은 창업 동아리 정도로만 경험해보면서 실패하는 경험만 쌓았으면 좋겠지, 정말 창업은 그런 단순한 고통 그 이상이라서 하지 마라 라는 후배들한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